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오늘 열리는 11차 변론으로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84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로부터는 73일 만입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이후 당사자들의 최종 변론 기회가 부여됩니다. 당사자들은 시간 제한 없이 최종 변론 시간이 부여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40분 정도로 최종 변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윤 대통령은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할 말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뭐니 하는 이상한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윤 대통령은 아마 당당하게 정면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서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갑니다. 3월 초 정도에 1차 평의가 열릴 것인데 6명 이상이 찬성되면 어차피 인용되는 것이니 만장일치를 하자, 이렇게 만장일치를 유도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선고를 하게 될 것인데, 찬성이 5명 이하가 되면 계속 선고를 연기하면서 2차 평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마흔역을 임명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변론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마흔역을 다시 임명하면 갱신 절차가 필요해지겠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시간이 한참 소요가 되게 될 것입니다. 변론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마흔역을 바로 선고에 참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둔 좌파들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이는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마흔역 임명을 또 그렇게 쉽게 기대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4대4의 상황이라면 설령 마흔역을 임명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 4월 18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죠. 4월 19일부터는 헌법재판관 6명만 남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 전에 아마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임기를 연장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아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기 연장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여야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6인 체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결국 물 건너가게 됩니다. 임기 연장법이 4월 18일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탄핵안 가결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4월 18일까지만 전망해보면 이런 수순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3월 초로 예상되는 1차 평의에서 헌법재판관 몇 명이 기각 의견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4명이라면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겠지만 3명이라면 다소 불안해지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가 헌재 내부 분위기라고 말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단은 4대4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문형배가 지금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재판 진행상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의한 발언으로 재판 결론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4대4로 기각됐고 10차 변론일 연기 여부 결정 역시 4대4로 내부 평결이 나온 것이 맞다고 합니다. 또 정인 채택 등 실무 내부 평의에도 4대4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재판관들은 현재 내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도 8명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형배의 얼굴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이 물론 음란물 파동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문형배가 얼굴을 편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도보수 헌법재판관 및 헌재 구성원들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 좌편향 재판관 4명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이미선 퇴임을 앞두고 민주당이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임자가 퇴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후임자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고 나면 2023년 3월 31일 취임한 김형두 재판관이 최고 선임 재판관이 됩니다. 만약 6인 체제가 된다면 김형두 재판관이 의사결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좌파들이야 물론 뭐 여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고, 중도 우파 재판관들은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적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민주당의 정인회유, 또 구속 절차의 위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지금 꽤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이 결국 탄핵 기각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평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고등법원 이하 법원에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대개 이제 법조 경험이 월등한 재판장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위정교사 혐의 무죄 선고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뭐 재판에는 다들 베테랑 경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사안이 그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판사들이 끝까지 고집해서 결국 4대4로 기각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역시 중도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찬성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만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또 법리 논쟁을 통해서 기각해야 하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재판관들의 자질론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특히 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 소속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탄핵 찬성이 6명 이상으로 모아질 경우에는 뭐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1차 평의에서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도 매주 엄청난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고, 또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후반대에서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평의가 열리기 직전 주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대국본과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 이후 주초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인데, 아마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탄핵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차 평의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제는 전국 각계 인사 100명의 탄핵 기각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국내 최고의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를 비롯해서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 유명인사들이 모두 참 이름을 올렸습니다. 허영 교수 이외에도 법조계에서는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화계에서는 이장호 영화감독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광주 전남북 인사 16명도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4.19 세대 대표적 인물로 호남에서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 이영일 전 국회의원도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반국가 세력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따지는 심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체제를 가르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대학가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학생들이 이미 시국선언을 했죠. 이어서 부산대, 숭실대, 이화여대, 서강대, 영남대도 시국선언 일정을 발표했고, 광주대학가에서도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등이 27일 5.18 광장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국선언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앞다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초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중도보수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 누구 한 사람 속타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현재 목표는 자신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어서 60일 내로 치러지게 되는 대선 일정이 잡히는 것입니다.
대선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자신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선거법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것보다는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기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이재명의 기대와는 달리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가능성이 자꾸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희망 고문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라고 어찌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현재 분위기가 그렇고, 또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영 없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보수 우파 재판관들이 받고 있을 압박을 생각하면 그런 분위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